자, 2021년 4월 25일 일요일 부모형 쌀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냈습니까? 항상 주말은 짧은 것 같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금세 지나가요. 금세 지나가서 월요일이 또 기억하게 만듭니다. 정말 별로 뭐 해본 것도 없는데 끝났네요. 항상 이맘때쯤이면 아쉽기도 하고 월요일이 좀 두렵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야성맨이 먹으세요? 뭐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학교를 안 다닐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먹고 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기 와서 썰방 들으면서 그렇게 한 주를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좀 이번 주말 다들 재미있게 보내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썰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김종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종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최근에 친구 3명 결혼식 갔다 왔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뇌전증 문제 때문에요. 부모님 친인척들이 이제 슬슬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묻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대묻습니다. 병 유전되면 책임질 거냐? 세브란스 서울대 고려대 병원 등등에서 뇌전증, 즉 간질은 유전이 되는 병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유전을 받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뇌전증 한우에 뇌전증 카페 등에서 제가 치료도 잘 되고 회사도 좋은 곳 들어가서 환우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묻습니다. 간질 특성상 소아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전화 오거나 개인적으로 연락 옵니다. 그러던 도중 한 분이 본인도 간질이고 자식도 간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이 유전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애를 가진 건가? 뭐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제정신인가? 지 몸 상태도 파악도 못하고 애를 가지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는 주위 친인척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나 결혼하고 애 가지지? 나는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살인마 되는 거야. 병 유전돼봐.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요. 솔직히 병원에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유전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 카페나 병원 가봐서 환자들이나 환자분들 부모님들이랑 잠깐 얘기해보면 유전된 케이스를 흔치 않게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병이거나 혹은 질병이 있을 시 애 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전이 됐을 시에 이건 뭐 폭행, 상해, 살인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나 주위 사람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유전될지 알고 그랬겠어? 이런 반응입니다. 친구 한 명이 이틀 전에 새벽에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생각이 거기까지인 거다. 부모님 마음 아프신 거를 생각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자, 이게 사연의 끝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현님의 사정은 잘 모르니까. 종현님은 현재 이제, 뇌전증을 오래전부터 이제 알아왔고, 그 약을 이제 꾸준히 복용하고 계세요. 근데, 워낙에 저분이 관리 잘해가지고, 현재는 저분이 이제 정상이랑은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근데, 저분도 나름 이 병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겪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질병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병이 유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있잖아요. 종현님. 제가 알기로는 간질 말고도 다른 질병도 다 유전이 돼요. 유전이라는 게 간질만 되는 게 아닙니다.
뇌전증만 되는 게 아니라 뇌질환, 심장, 간, 폐, 그리고 기관지, 다 유전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 유전이 돼요. 보면 어떤 집 보면 가족 전부가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 때문에 뭐 심장마비나 아니면 뭐 심근경색 이런 걸로 집에 뭐 친지들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당뇨병도 유전이 말 되고요. 또 우리 당뇨병 유전이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뭐 많죠. 찾아보면 이것저것 많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뇌전증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웬만한 기저질환이라죠. 기저질환, 지병 같은 거는 유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뇌전증만 유전이 무조건 되고 뇌전증만 무조건 위험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종현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래요. 제 생각은. 네, 있어요. 탈모도 유전이잖아. 제가 알기로는 유전 가족력이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게 탈모예요. 탈모하고 키 맞죠? 탈모, 키, 그리고 심장 쪽, 그리고 신장, 이 콩팥이죠. 콩팥 쪽, 그리고 내장 같은 것, 위 같은 거. 가족 중에 위암을 앓고 있으면 자식도 위암아들 확률이 높아요. 부모님 중에 가족 중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가족 중에 폐암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폐암 같은 것도 가족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난 종현님한테 묻고 싶어. 왜 뇌전증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뇌전증 지금 그래도 잘 관리해가지고 그래도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현이 말한 대로 따지면 그냥 기저질환 있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님 말대로 하면. 솔직히 님 말대로 하면요. 일반 사람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님 논리대로 하면 일반인들 중에 결혼 가능한 사람 몇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기저질환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근데 있잖아요. 친구가 죽어가지고. 근데 김종현님, 이미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하면 그 트라우마 계속 안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있어요, 여러분. 기저질환 같은 거. 당뇨 인사는 결혼하면 안 되겠네요. 당뇨 인사는 결혼하면 안 되고, 어렸을 때 심장병 때문에 수술시 갔다 온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고요. 결혼하기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뭐 사람들, 젊은 사람 다 건강한 줄 아십니까? 다 건강한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건강하지. 근데 알게 모르게 가족이 뭐 특정 병을 앓고 있다거나, 어렸을 때 병 때문에 뭐 병원 시설에 졌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좀 있어요. 뭐 지금이 와가지고 건강해졌긴 하지만, 그렇게 사소한 일일이 따지고 들면 가뜩이나 결혼하기 힘든데 정말 결혼이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느 정도는 감리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몸이 건강한 정상인 부부들한테도
뭐, 다운 증후군, 그리고 뇌전증 같은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몸 건강한데 막 다운 증후군 출생하고, 왜 기형아 아니면 뭐 있잖아요. 산모하고 남편이 건강한데 아무 문제 없는데 애가 건강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둘 다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거 아셔야 돼요. 뭐 태어날 때 뭐 기형하거나 어떤 그런 좀 불치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요. 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병이 걸리겠거나 안 걸리겠거나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예측하면서 그거 다 예측이 가능합니까? 아니, 예측도 가능하지도 않는데 왜 정상인이 태어난 사람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김종현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냥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이거는 있잖아요. 종현님이 너무 염려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염려증이. 트라우마나 염려증이 있는 것 같아요. 간질에 대한. 피해의식과 염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님 논리대로 하면 그냥 결혼 못 해야 돼. 출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애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뭐, 그, 부부들이 이제 애 임신하고 할 때 그런 거, 만약의 경우가 다 예측하고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난 종현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그런 트라우마 있죠.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우마 정상이처럼 살아야 돼. 정상이처럼. 우리가 있잖아요. 종현이 아무리 뭐 과학이 좋아지고 나라가 발전하고 해도 있잖아요. 발전하고 해도 있잖아. 유전적인 것까지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해요. 유전인 것까지 다 파악을 못해. 그거 일일이 다 어떻게 예측을 해요? 뭐 재벌집에 태어난 자제들은 뭐 가족력 없는지 아십니까? 다 있어요. 뭐 강남권에 태어난 애들은 뭐 걔네들은 뭐 이런 거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유전이라는 거는 신분과 어떤 그런 돈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거 어떻게 미리 알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 이건 있잖아요. 과학이 뭐 천년 만년 발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런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왜 살인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살인마라고 생각하세요? 음. 그러니까 자신한테 질병이 있는데 애한테 유전이 되면 그 부모님도 살인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선택이야. 선택인데, 근데 그게 살인이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애를 출산했는데 애한테 뭐 기형이 어떤 그런 신체적인 어떤 병력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을 그러면 그 부모님 뭐 어떻게 됩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미숙하거나 아니면 정말 불치병 같은 거 태어난 애들 있잖아. 그 여러 분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왜 우리 그 자선 단체 같은 데 보면 애기인데 막 눈 못 뜨고 있고 뭐 내수 쪽이라는 게 어렸을 때 뭐 걸려가지고 어, 그, 그 호흡기 의지에서 못 일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부모님 또 살인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종현님의 어떤 그런 입장 이해가 돼요. 종현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게 살았으니까. 근데 종현이 지금 사귀고 계신 여자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귀고 계신. 현재 연애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현님 나이 때, 여자분이 종현이와 비슷한 나이 때면, 솔직히 그 나이 때 여자분이면 결혼을 염두하고 만날 거잖아요. 결혼 생각 안 하고 만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한 계란 한 판 가까이 넘어가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럼 그때도 결혼 얘기 했었잖아요. 본인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여자친구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내전증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뭐 결혼을 해서 내 이세를 가졌을 때 안 만날 거예요. 종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만날 거야. 그렇죠. 여자분들은 그 님 나이대 비슷한 나이대 걔랑 한 판 30, 30살 넘어가면 결혼 전제하면 아예 그냥 시도를 안 합니다. 시도를 안 해요. 뭐 연애는 하고 결혼 안 할 거라. 말은 쉽지. 여러분 말은 쉽잖아 그게. 젊을 때는 그게 된단 말이야. 나이가 어릴 때는. 아직 책임질 나이가 아니니까. 근데 나이가 차버리면 연애만 가능하다. 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특히 여자 쪽에서 그걸 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남자 쪽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쪽에서 그걸 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케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난 종현이 보면 약간 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종현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제 죄송하긴 한데 뭐 생산직 계약직 얘기할 때 굉장히 뭔가 자신의 찬 얘기를 하다가 막상 이런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움츠러듭니까? 님 앞전에 그 계약직에 대한 본인 생각 얘기할 때하고 지금 얘기할 때랑 너무 달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종현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생각하고 다 위험수까지 다 예상하면 아무것도 못해. 자신감 부족도 있고 너무 염려하는 것 같아요.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것저것 다 계산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차라리 정신과를 가세요. 정신과를 가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그 의사분하고. 근데 의사분도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그 환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전화 없는 게 없다.
유전이라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뭐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고 하는 게 아니다. 음, 내가 보니까 님은 그게 문제예요. 이제 알았어. 종현님. 본인의 원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증과 간질에 대한 어떤 그 염려보다는 그 어렸을 때 그 내전증이라는 그 병 때문에 내가 폭력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그 기억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까지 짓누르고 있는 거야. 만약 그 기억이 없었으면 과연 본인도 지금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또 재발도 안 됐고 나름 본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름 정상인과 같은 사회생활 하고 있고 이미 그거 과거잖아요, 과거. 근데 님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지.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만약에 이세가 태어나면 나도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내가 그걸 대부립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꿈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 종인이. 정신과 치료 받으셔야 돼. 상담 받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상담 받으시고 좀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종현님은. 남들보다 신경 더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미 아직도 그 과거 기억을 지금까지 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스럽다는 거고. 네네. 아, 맞습니다. 또린이 아주 좋은 그 비유입니다. 마치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차를 안 타겠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듯 하네요. 모든 걸 우려하고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듯 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 사는 게 왜 어려워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종현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종현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굉장히 살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좀 그런 아픈 병을 얻었지만 그래 정상인과 똑같이 하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대단한 거라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근데 아직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죠. 나는 이거를 좀 그래도 나름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내 머릿속은 그 과거의 기억들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님이 만약 지배를 안 당했으면 이렇게 해야겠죠. 어? 뭐 결혼해가지고 뭐 유전율도 별로 안 낮고 어차피 뭐 그게 뭐 확률적으로 그런 거니까 나도 뭐 내전증 나와서 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내전증 말고 다른 것도 많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해요, 종현님 이해. 우리도 가족들하고 여행 안 가요. 근데 꼭 가족들하고 여행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들하고 여행 가야 돼요? 또리는 여행 가야 됩니까? 가족들하고 말도 안 섞고 여행도 안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 뭐 드라마에서처럼 가족들이 막 단체로 여행 가고 막 밥도 같이 먹고 게임도 같이 하고 그런 집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막 맞고 자라고 아버지가 막 그 집안에 소란 피우고 그래서 좀 가족들하고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집안들 많아요. 종이님만 그런 거 아니야. 종이님만. 가족들이랑 굳이 여행 갈 필요 없어. 안 맞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 가족들이랑 안 맞는 사람도 많거든. 우리 안 맞는데 억지로 여행 가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서로 안 맞고 안 좋아하면 안 보는 게 맞아.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떨어져 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야. 뭐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같이 살아야 되고 안부 물어야 되고 여행도 같이 이게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안 맞는 사람 많아요. 성격이나 가치관,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안 맞는 사람도 많아. 형제끼리 마찬가지고. 그럼 따로 떨어져서 서로 왕래 없이 딱 필요할 때만 연락하라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종현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래도 나는 우리 종현님이 과거의 어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정상인처럼 당당하게 뭐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그 과거의 아픈 기억부터 좀 희석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꾸준한 약 처방을 통해서 자기가 관리만 잘한다면 생각은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그래서 잘 극복하시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종이님이 보통의 사람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나는 현재 뭐 정말 뭐 살아가는데 그렇게 지장 없는데 뭐 평범한데 평범하기 때문에 나 평범하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아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정신과 가야 돼. 정신이 아프면 정신과 가야 돼.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정신과 가면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을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정작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신과에 안 가가지고 문제를 키운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어젠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정신과 정신과 꾸준하게 가는 조현병 환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다니까? 정신 꾸준하게 진료받고 상담받고 약 처방받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병원 안 갔다거나 약 복용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진료를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안 갔다거나 방치해 놓은 경우 그런 경우 훨씬 더 많아요. 당연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프면 가야죠. 혼자서 못할 것 같으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 우리나라 이거 좀 바뀌어야 돼. 제가 봤을 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면 정현님. 거기에 대해서 약해지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요. 정상인도 정신이 힘들고 하면 정신과 갈 수 있는 거예요. 꼭 몸이 건강해야만 정상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면 그것도 굉장히 큰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 잘 받으시고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사연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현님. 항상 제 방송 봐주시고 좋은 썰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